신종자본증권 이야기를 할게요. 신종자본증권이 기사를 보면은 한국생명보험이 2017년에 5년짜리죠. 5억 달러 규모 신종자본증권을 조기상환 콜옵션을 미행사하면서 뭐 시장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보면 기업이라는 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잖아요. 이건 강의 자료에서 빼온 거예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 보험회사 같은 경우 부채가 되게 좀 크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본이 얼마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 뭐 BIS 이런 거 들어봤죠. CET1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다를 뿐이지, 자산 중에서 자기 자본이 한 몇 퍼센트 정도냐, 뭐 BIS 8% 이런 거는 좀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되게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그래서 자기 자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이다라는 이야기. 일반적인 기업도 마찬가지죠. 부채 비율이 높으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를 기업의 안정성 입장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은행에서 대출 받거나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면 부채로 들어가요. 네, 부채로 들어가고, 주식시장에서 유상증자를 해서 돈을 유치하거나 하면 자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유상증자하거나 상장하거나 이러면 자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본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즈니스를 하거나 대출을 늘리거나 뭐 수신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좀 올라가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너무 올라가면 위험하니까 부채를 줄이거나, 그러니까 부채를 줄이면 자산도 같이 줄어야 되니까 방법은 자본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자본을 그럼 증자하면 되잖아요. 근데 증자하면 주식이 희석되니까 이 방법을 활용하고 꼼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꼼수예요. 꼼수가 여기 이야기하는 신종자본증권이에요. 신종자본증권은 어떻게 되냐면,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끌어와요. 끌어보는데 어떤 조건을 만들면 부채로 넣지 않고 자본에 넣어주겠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에 맞는 게 신종자본증권이거든요. 신종자본증권은 어떤 뭐 다양한 게 있지만, 뭐 저도 뭐 금융에 대해서 바싹한 건 아니지만 핵심적인 거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만기가 되게 길어야 돼요. 한 20년 이상 이렇게 되면, 만기를 길게 되면, 그러니까 짧게 쓰는 걸 어떻게 자본을 인정해 줄 수 있냐. 일단 좀 길어야 된다. 이게 말도 안 되게 좀 한 20년, 30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만기가 엄청 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만일에 이렇게 채권 같은 경우는 상환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년짜리긴 하지만 3년 혹은 5년 뒤에 옵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에 청산을 할 수 있게, 매수 청구권 뭐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5년으로 걸어두면 5년 뒤에 야, 나 20년짜리 채권을 했지만 나 그냥 5년 하고 나 원금 돌려받을, 이자랑 원금 돌려받고 정리할래. 이렇게 중간에 청산할 수 있거든요. 채권은 그런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 나 이 채권 이제 던질래, 회사가 원금이랑 이자랑 상환해서 상환해줘라고 하면 그걸 풋옵션이라고 해요. 풋옵션이고, 그게 아니라 기업이 야, 나는 20년짜리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한 3년 5년 했더니 내 돈을 다 벌어가지고 너한테 원금을 주고 정리할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 돈을 잘 벌었으면, 그러니까 야, 20년짜리 안전빵으로 20년짜리를 했지만 나 3년 5년이면 열심히 장사해서 돈을 벌어서 다 갚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으니 5년 뒤에 정산할지도 몰라 라는 옵션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채권 발행할 때. 그걸 콜옵션이라고 해요. 근데 아까 신종자본증권의 조건에서는 뭐냐면 콜옵션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채권을 사는 사람 입장에, 그러니까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 원금 돌려줘라고 하면 이게 무슨 자본이냐. 최소한 정산할 수 있는 권한은 기업이 갖고 있어야 된다.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산할 수 있는 권한은 주지 않고, 그나마 기업이 네가 돈 현금 여력이 돼서 돈이 될 때 정산할 수 있는 게 돼야 그나마 자본이로 가깝네. 네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두 가지. 신종자본증권, 그러니까 채권인데 자본으로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 만기간 20년 이상으로 길어야 된다. 두 번째, 콜옵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풋옵션 없고 콜옵션이 있어야 된다. 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본에 넣어줄게. 이쪽에 부채로 안 넣어주고 자본에 넣어주겠다. 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자본으로, 그러니까 자본이 좀 부족할 때 그런 방법으로 돈을 막 조달을 해서 이렇게 자본으로 채워놓고 그렇게 막 써요. 그래서 되게 금융회사에서 이 방법을 되게 많이 쓰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 있어요.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조건이 너무 안 좋잖아요.
너무 장기인데다가 20년 동안 중간에 청산도 못 받고 저쪽은 하자고 하면 할 수 있지만 내가 하고 싶으면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으면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대충 뭐 여기 있는 케이스라면 5년 정도 지나면 관례적으로 신종자본증권은 콜이 시작하는 게 보통 뭐 5년이라고 해요. 5년이라고 하면 5년 지나면 그냥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본으로 인정은 받았는데 콜옵션이 기업에만 있지만 콜을 행사하는 게 5년 뒤라고 하면 5년 지나면 기업이 해줘야 돼요. 20년짜리로 발행을 하고 콜옵션을 줬지만 실제로 5년 지나면 상환을 해주는 5년짜리 채권처럼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짜리는 신종자본증권이 20년짜리, 30년짜리지만 5년짜리라고 생각하고 빌려줘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5년 지나면 회사가 콜을 해주고 상환을 계속 해주는 게 관례처럼 되어 왔어요. 근데 안 한 거예요. 계약상 문제 없잖아. 뭐 회사가 돈 없으면 콜 못 할 수도 있잖아 라고 이게 신뢰가 깨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레고랜드 사태처럼 채권이 부도나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문제가 좀 커져요. 콜을 해서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아니 25년 지나면 돌려주는 게 관행이고 그런 줄 알고 발행해서 샀는데 20년짜리잖아 이번에 안 줄 거야 라고 하면 신뢰가 깨지는 거잖아요. 이게 달러 채권인데 그래서 여기 요 방식으로 채권을 조달을 한 건데 그래서 이게 신뢰를 깨게 됐고 아마 요 사건이 한번 터지고 나면 한국이 요런 일이 터져서 아마 달러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 하나. 그러니까 두 번째는 흥국생명은 약간 잔잔바리. 뭐 삼성도 아니고 뭐 이렇게 대기업도 아니고 흥국은 잔잔바리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크게 걱정하지 마라. 요 두 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레고랜드 사태랑 이야기하면 파급력이 그것만큼 크진 않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종자본증권에서 콜옵션 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는 되게 자주 나타나지 않고 이 정도 되면 좀 뭔가 심각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자금 좀 5억 달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콜옵션을 안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실제로 생겼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요거는 이제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요걸 알면 레고랜드 사태 연장선에서 이해하면 되겠구나. 뭐 요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전체적으로 채권 쪽은 공부를 좀 많이 해둬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매크로 할 때는 항상 채권하는 펀드 매니저를 모시고 이런저런 금리나 뭐 이런 부분에는 변동을 살피는 게 주식에도 영향을 주고 부동산에도 영향을 주고 되게 영향을 채권이 굉장히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자금 규모도 훨씬 더 크고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따로 뭐 연말이나 연초에 오프라인 강의로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으면 또 중요한 이야기들은 선절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갈바나이즈님께서 흥국생명이 어쩔 수 없이 불문을 깼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라고 했는데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오는데 신뢰의 문제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신뢰의 문제인 거고 레고랜드만큼 뭐 이렇게 큰 이슈는 아닌 거고요. 그 상품 구조가 채권 상품 구조가 좀 복잡해서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면 돼요. 레고랜드도 이해하기 좀 어려웠는데 흥국생명의 얘는 더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렸고요. 현대차 이야기는 다음 기회가 되면 하면 될 것 같아요. 갈바네즈님께서 흥국생명 뉴스 잘 모르던 내용인데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쪽에 관심 있지 않으면 이렇게 뉴스만 보면 뭐지 안 좋은 건 알겠는데 뭐지 이런 느낌인데 제가 되게 갈바네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설명드리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정환킹님께서 진행 구성 알차서 좋았습니다. 특히 채권 관련 부분에선 더 이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피드백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설명드리길 잘했네요.